사정없는 5분 정치 토크 4호정 시간입니다.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지난 금요일에 열렸는데요. 결국 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법사위를 두고 벌이는 일종의 쟁탈전으로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건데 자세한 정치 이야기 오늘도 김형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통합당이 10분 만에 퇴장을 하면서 국회 첫 회의 결국은 파행됐죠. 이 반쪽짜리 개원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53년 만에 일어난 파행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법에 따르면 5조 3항에 따르면 임시국회 새 개원을 하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내에 회의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월 5일까지는 반드시 21대 국회가 열려야 하고 그로부터 3일 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원래대로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보면은 평균 원구성이 되는데 한 40일 이상 걸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보고요. 일하지 않는 국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빨리 국회 파행을 접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 국회 21대 국회에서도 만약에 재현된다고 한다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네. 3차 추경 예산안도 빨리 심사해야 된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거는 회복을 해야 되고 국회의장의 리더십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국회가 반쪽으로 시작한 이유, 아무래도 이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때문일 텐데요. 특히 이게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회담을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는데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우리 18개 상임위 중에서 왜 법사위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모든 상임위에서 논의된 이 법안은 일단 법사위에 가서요. 법사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체계 작구 수정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법사위가 마치 상원처럼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개입할 수도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법사위를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서 사용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그 국회법에 의하면요. 각 상임위의 의사 일정은 전적으로 상임위원장이 모든 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습니다. 아무리 의석수가 많더라도 상임위원장이 의사 일정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당은 뭐 잘못된 관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사위원장만은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얘기고 뭐 야당은 당신들이 야당할 때는 왜 그럼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왔느냐 이거는 또 양보하지 못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독일 한번 가니까요. 독일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야당에게 반드시 주는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이더라고요. 예결위원장이요? 예결위원장을 줘서 예산과 관련된 거를 하라 그러니까 아마 타협을 보면 되는데 법사위는 여당이 가지고 가고 예결위는 야당이 가지고 간다고 하면 될 텐데 그게 아마 이제 지금 가져간다고 하면 또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합의만 보면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합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국회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배분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는 워낙 정책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그러면 법사위를 조금 세분화시키자라는 안까지 나왔는데 아직까지 여당에서는 여당은 반응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던진 기본소득 이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다 다른 거죠. 특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보수도 진보의 가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하니까 일종의 변화를 가져오는 건데요. 빵 살 수 있는 실질적 자유가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기본소득제를 이제 도입하겠다는 건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제보다는 전국민 보험제가 더 정의롭다. 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재명 지사는 증세 없이도 기본소득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도 2022년 대선에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기본소득제를 둘러싸고 아마 많은 논쟁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히려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논의가 돼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낸다고 한다면
정말 복지 제도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또 기본소득을 통해서도 뭐 국민보험을 통해서 또 하여튼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한 논의는 바람직하죠. 저는 바람직한 네. 논쟁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찌됐든 변화의 기로에 서 네.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앞선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 쉼터의 소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기부금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곳이 마포 쉼터 아니겠습니까? 윤미향 의원, 앞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게 될까요? 생명은 존중받아야 되고 어떠한 경우라도 극단적 선택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좀 더 치열하게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해명,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지난번에도 물론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검찰의 손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뭐 전혀 소환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외압을 둔 적도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렇게 자꾸만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불행한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검찰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수사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정치 현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